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자신의 배설물에 대해 싫어하면 안 된다고 들어서 아이랑 배변 훈련할 때 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변을 하면 어머 오늘은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예쁜 채소똥이 나왔네. 어머 오늘은 고구마 똥이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니 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다가 호기심에 만지기라도 할까 걱정까지 될 정도인데요.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참 그랬어요. 이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배변 훈련을 일이 아니라 좀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응가송도 정말 많이 불러주고요. 장난감, 응가가 누르면 응가가 뿅 나오는 장난감 가지고 한참 놀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의 이 배설물을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잘했다, 친근하게 느끼도록 많은 그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만지기라도 하고 정말 놀이처럼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자신의 신체, 그리고 신체에서 나오는 배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아이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신호고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야지 배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변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 성인들이 느끼는 더럽다, 역겹다, 만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것은 후천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3세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런 대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이 없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가 그 배설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충분히 놀이처럼 다가가주되 다만 그래도 이건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쉬했으니까 손 씻자. 이런 식으로 위생에 대한 개념, 습관을 형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직 그 시기의 아이들은 대변이나 소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나 그런 관념이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한 3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거였고 이거는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배변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네요. 아기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변기를 하나 샀는데 위치가 고민입니다. 거실에 두자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요. 욕실에 두자니 아이가 잘 가지 않으려 하고요. 그렇다고 아이 방에 두자니 위생이 걱정됩니다. 변기를 도대체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기 변기를 쓰다가 성인용 변기를 쓰면 아이가 성인용 변기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성인용 변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처음이라 궁금한 게 참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변기를 샀는데 이거 어디다 둬야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성인용 변기에 먼저 앉아야 되는 건지 아이 변기를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이 시기도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우선 변기의 위치는 아이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 있으면 놀이방 구석에 놓는다던가 네. 거실 구석에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변기의 위치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놓는 것이 아이가 적응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위치에 대해서 욕실에 놓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욕실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위생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낙상 위험만 없다고 하면 네. 욕실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이의 변기를 사용할지 성인 변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아이의 변기를 사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 사이즈에 맞기 때문에 아이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고 안정감 있게 배변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쁜 캐릭터도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도 쉽죠. 근데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공간상의 제약이나 여러 이유에서 성인용 변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린이용 변기 커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린이용 변기 커버를 사용하면서 발받침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발받침을 사용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자세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발받침을 사용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거든요. 네. 이게 배변 훈련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른의 변기에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위치에 놓는 것 그리고 어떤 변기를 사용할지는 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의 성향이나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뭘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렵기만 했는데요. 또 아이가 아이 스타일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맞습니다.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사용법도 다르더라고요. 이거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더 편해하는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차근차근 맞춰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원래 밤잠을 무척 잘 자는 아이라서 주변에서도 잠 잘 자는 아이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예민해졌고 밤마다 울고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몽을 꾸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이런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야경증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발달 과정에서 흔히 있는 잠을 잘 깨는 시기인지 아니면 배변 훈련이 아이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배변 훈련을 중단하는 게 맞을까요? 배변 훈련과 야경증이 겹쳐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야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면 네. 이른 초기에, 그러니까 수면을 이루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수면 장애로서 아이가 너무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식은땀이 나거나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경증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변 훈련이 정말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그러면 야경증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뭐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변 훈련을 하는 만 2, 3세에는 그 야경증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원인 관계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경증이 생겼다는 유무보다는 실제로 배변 훈련을 할 때 아이의 표정, 아이의 모습,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보고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변 훈련이 정말 아이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 다가간다. 그럴 때는 배변 훈련을 일시 중지하거나 조금 그 속도를 천천히 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배변 훈련을 너무 이르고 빠르게 하는 것보단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의 속도에 따라, 아이의 성향에 따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야경증인 것 같아라고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자다가 깨서 울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야경증의 정확한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진단 기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그 수면의 초기에 네.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거기에 보이는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심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다음에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이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야경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시기보다는 그런 야경증이 생겼을 땐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조금 차분하게 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땐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배변 훈련을 부모님들이 좀 성급하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저귀만 떼도 정말 편해라는 선배의 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또 아이에 맞게 배변 훈련도 시작해 보시고 끝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